2025년 11월 18일, 바로 이날 하루가 대한민국의 정말 극명한 두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한쪽에선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데 다른 한쪽에선 아주 격렬한 내부 갈등에 휩싸인 거죠. 뭐랄까, 빛나는 미래를 향한 전진과 과거의 그림자와의 싸움이 동시에 벌어진 하루라고 할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해외에선 외교적 쾌거를 이루고 있는데 국내에선 정치적 싸움이 한창이라니. 과연 이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은 뭐였을까요? 자, 이 흥미로운 하루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무대를 향한 대한민국의 야심찬 발걸음부터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저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사막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UAE인데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이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외교 이벤트가 한창이었던 거죠. 와, 근데 그 환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도착하니까 전투기 4대가 호위를 하고요. 공항에서부터는 무려 20km에 달하는 도로가 태극기랑 UAE 국기로 쫙 깔렸다고 해요. 심지어 궁전에서는 전통춤으로 환영까지. 이 정도면 UAE가 이번 방문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 기대감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죠. UAE는 아프리카와 중동 진출의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다.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그냥 외교적인 수사를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이른바 K-세일즈에 집중해서요. 기존의 파트너십을 진짜 경제 공동체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핵심 분야가 딱 보입니다. 에너지, 방산, 그리고 바이오랑 기술, 전부 다 차세대 산업이에요.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또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지을 수 있어서 앞으로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 무려 7개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6,700억 달러. 2050년까지 전 세계 SMR 시장에 이만큼의 돈이 투자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양국의 야심이 보이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UAE에서는 미래를 향한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같은 시간, 대한민국 서울의 풍경은 180도 달랐습니다. 이제 무대를 아부다비에서 서울의 법정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여기선 정말 여러 편의 법정 드라마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특별검사, 줄여서 특검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보통 아주 중요한 정치적 사건, 특히 고위공직자가 연루됐을 때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따로 임명하는 검사잖아요? 바로 이 특검이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팀이 정말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둡니다. 바로 재판의 핵심 과정을 TV로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거예요.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이나 12월 3일에 있을 피고인 신문 같은 것들을 말이죠.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해달라는 건데 법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아주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 사건 있죠. 여기서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과거 수사가 사실은 조작된 수사였다. 이런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엄령 의모 의혹인데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시작은 황교안 전 총리가 SNS에 올린 글이었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글을 올리기 전으로 황 전 총리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김주현 씨랑 여러 번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파장이 커지니까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TF팀까지 꾸려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법정 안팎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정치권이라고 조용했을 리가 없죠. 이번엔 말 때문에 하루 종일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한 정당 대변인의 발언이 엄청난 논란을 불렀거든요. 논란이 된 발언이 바로 이겁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하고 있다.
한 주요 정당의 청년 대변인이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을 겨냥해서 한 말인데요. 이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그야말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의 대응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거든요. 일단 해당 대변인이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대표가 이걸 받아두지 않고 반려합니다. 그리고 내린 조치가 고작 경고였던 거죠. 이 대응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당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을 자그마한 일,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태도가 알려지면서 이 정당이 과연 차별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이 시끄러울 게 언론은 어땠을까요? 이 혼란스러운 하루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한 유력 신문사가 말 바꾸기 논란, 그러니까 이중잣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바로 조선일보의 핵잠수함 관련 사설인데요. 2023년에는 원자력 잠수함 획득 서두를 일인가? 라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5년에는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이 더 절실하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이걸 두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언론의 논조도 바뀐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2025년 11월 18일 단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었죠. 세계를 향해서는 미래를 외치면서 안에서는 과거의 문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밖에서는 수백조 원짜리 경제협력 MOU를 맺고 있는데 안에서는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시끄럽고요. 해외 정상과는 웃으며 악수하는데 국내 정치인들끼리는 서로 날선 비난을 퍼붓고 있었죠. 한마디로 해외에서의 화려한 환대와 국내에 깊어지는 분열이 공존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이 거대한 야망, 그리고 안에서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 이 지독한 갈등, 이 두 가지 서사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될까요? 미래를 향한 엔진일까요? 아니면 과거라는 족쇄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